이학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캠프 직전에 설 직전에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 뒷이야기 다루겠습니다. (24일) 이학주 선수가 삼성에서 롯데로 가고 롯데는 투수 최하늘 선수하고 신인 3라운드 지명권을 넘겼습니다.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는 일반적인 트레이드하고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계속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수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팀에서 약간 좀 입지가 불안했다는 거고 다른 구단에서도 이학주 선수에 대해 관심이 꽤 있었죠. 유격수 자원이 부족했던 SSG 랜더스, SK 와이번스 시절에 한때 유격수 고민했죠. 지난해 박승환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고민이 컸고 이학주 선수 영입 검토하고 삼성하고 논의도 했지만 카드가 안 맞았었죠. 지난해 앞서 말씀입니다. 지난해 이학주 선수가 내부 징계로 현장 눈밖에 나는 상황이 계속이 되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외국인 타자 자리에 장타력 보강을 위해서 마차도 선수하고 재계약을 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유격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트레이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나죠. 삼성하고 롯데가 원칙적인 선에서 교감만 주고받을 뿐 그러다가 지난주에 논의가 급진전됐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로 간에 리즈는 있었지만 입장차는 좀 컸다고 봐야 되고 삼성은 최우선은 좀 카드가 맞아야 보낸다. 카드 맞아야 그냥 절대 안 보내겠다. 카드가 안 맞으면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안고 가겠다. 근데 롯데는 트레이드에 있어서 좀 급한 모습을 먼저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좋은 카드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침묵이 길어졌죠. 그래서 사실 논의 진척이 잘 안 됐는데 홍준학 삼성 단장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이 설 전까지 좀 결론을 내립시다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캠프 시작 전까지는 결과 도출을 좀 하자고 했고 카드 조율을 했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해 말 롯데 구단 관계자가 책에 내년 1월쯤에 이학주 선수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채널에 이순철 해설위원이 출연했을 때 제가 이학주 선수는 이대로면 삼성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뛰는 것, 주전으로 출전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단정짓는 이야기를 좀 잘 안 하죠. 못 하죠. 그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롯데가 결단을 내린 것인데 삼성이 흥미를 가질 만한 카드를 던졌고 삼성이 응한 겁니다. 성민규 롯데 단장 얘기입니다. 논의 진척은 지난주에 본격화됐고 이학주 선수와 나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실 이학주 선수는 유격수 보강책 제일 마지막 후보였고 어찌 보면 트레이드를 주저주저 했던 이유고 하지만 팀에 맞는 카드였고 왼손 타자 부족, 스피드 부족, 유격수 부족 이 세 가지 요거 다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팀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였고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사실 고민이 많았고 내키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 나온 카드 중에서 영입할 수 있는 마지막 유격수 카드였다. 시카고 컵스 출신이죠. 이학주 선수가 또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출신이죠. 성민규 단장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인연이 자꾸 회자가 되고 그래서 이학주 선수가 내부 징계를 받고 허삼영 삼성 감독이 질타를 막 할 때 롯데가 트레이드 유력 구단으로 좀 언급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성민규 단장은 인연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진짜 했는데 하지만 성 단장은 누구에게나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는 있어야 되고 찬스를 한 번 더 주고 싶고 또 그래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트레이드에 제일 고민이 많았던 사람은 성민규 단장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격수, 좌타, 빠른 발 때문에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주전이 아니다. 주전이 아니다. 무조건 주전 없다. 팀에 와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단장이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을 했던 올 시즌 마차도 선수의 그 다음 넥스트 유격수는 김민수, 배성근 유격수 듀오인데 이 선수들보다 이학주 선수가 무조건 앞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프부터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의 지금 분위기는 표정이 밝아요. 홍준학 단장은 말을 아끼지만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학주 선수 때문에 삼성이 고민이 없지 않았죠. 어차피 1군에 좀 당장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프런트 차원이 아니고 감독이 선수의 기본적인 자세 이런 자세 같은 부분들 이게 문제가 있다. 기량이 아니라 자세가 문제가 있다. 이걸 언론 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말한 것 굉장히 강도가 센 거거든요. 프런트에서도 그때 현장의 의사 전달 방식이 이거 너무 강해요.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두 차례 지각도 있었고 선수단 내에서 약간 겉도는 부분도 없지 않았죠.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선수가 조금 선수도 힘들어했죠. 허사명 감독은 다른 선수들 보는 눈도 있습니다. 감독은 팀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규율을 좀 엄하게 들이대야 됐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삼성의 몇몇 베테랑 선수들도 이학주 선수 관련해서는 이학주 선수 본인을 적극적으로 감싸주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프런트에서도 선수를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성인인 선수를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올해 으쌰으쌰 선수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본인도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아주 높게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심 롯데가 트레이드를 조금 움직여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원하는 카드만 있으면 롯데가 해를 넘겼는데 본격 입지를 조금 더디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뎁스 차원으로 안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미가 당기는 카드가 딱 나오니까 오케이 했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학주 선수를 올해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암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최하늘 선수 또 전면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다. 예전 같으면 2라운드 2번 정도? 또 롯데가 지난해 8위잖아요. 그럼 전체 23번 픽? 이거 높은 픽이죠. 홍준학 삼성 단장 얘기입니다. 최하늘은 장점이 있다. 심창민 보냈고 NC로 갔죠. 우규민은 FA인데 나이도 있고 김대호 선수 올 시즌 끝나면 FA 사이드암 투수 공백이 있고 이 친구 볼이 그러니까 최하늘 선수 볼이 빠르기보다는 좀 덜 빠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상무 갔다 왔고 병역을 필했고 중간에 써도 되고 선발로 키워볼 만도 하고 롯데에서도 기대를 가진 투수다. 우리 스타일상 필요한 사이드암 투수를 보강해다 만족한다. 전면 드래프트 3라운드 나쁘지 않다.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제는 이학주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지난 2년간은 이학주 선수는 방황의 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롯데는 이학주 선수가 가진 재능 가능성을 받고 당장 올 시즌 김민수, 배승근 선수에게 기대를 건다고 해도 유격수 수비라는 부분이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펑크가 나면 팀 전체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롯데 관계자는 마차도 선수 재계약을 고민을 할 때 그때도 약간 대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롯데는 그때부터 유격수 한 명 정도 데려올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격수 자원이 리그에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막상 떠오르는 선수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았을 겁니다. 이학주 선수가 환경이 바뀌면 정말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삼성 관계자도 제게 이학주 선수하고 롯데가 좀 잘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진 게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동기부여만 되면 더 잘 될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내는 구단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삼성 전력 분석 파트도 이학주 선수의 재능은 충분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민규 단장은 예전 인연이 자꾸 그런 인연이 자꾸 언급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리는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팀마다 기회를 부여하다 보면 공정한가 이것이 이게 공정한 건가? 다른 선수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롯데는 이학주 선수를 즉시 전력 그리고 경험 있는 유격수 자원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인입니다. 레리서튼 감독이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해외파인 이학주 선수가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이학주 선수 모습만으로는 롯데가 이번 트레이드에서 이득을 봤다 할 수 없죠. 이학주 선수 본인도 롯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삼성을 떠났습니다. 사실 해외 유턴파 선수들이 다들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동기부여 측면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학주 선수 만 32세입니다. 연봉이 지난해 7천만 원. 고졸 3년차 4년차 선수들 수준이잖아요. 해외파 선수 중 몇몇은 국내 유턴할 때 그래서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금 안 주죠.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고졸로 해외 진출할 때 그때 해외 구단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죠. 근데 이제 나이 때문에 이 선수들 FA 어렵습니다. KT에서 은퇴한 이대현 선수도 갑작스럽게 은퇴 발표를 했는데 연예계 진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동기부여 측면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롯데는 이제 큰 환경 변화로 이학주 선수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학주 선수는 삼성에서 연봉 협상 사인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봉 협상을 조금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협상을 아주 진척이 안 됐습니다. 롯데에서 연봉 협상을 조금 다시 해야 되고 이학주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 응원가 이학주 있죠. 이제 이 응원가는 듣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선수 본인은 야구 잘해서 유명해져야지 이거 응원가로 유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학주 선수만큼이나 응원가가 유명한 것도 사실이죠. 응원가는 삼성 응원단의 김상원 단장이 만들었는데 삼성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응원가는 트레이드에 같이 논의될 부분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이 응원가라는 것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냥 주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개인 사기님을 전제로 롯데 구단이 돈을 주고 사간다면 모를까 그냥 롯데 쪽으로 넘겨주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